안녕하세요, 섭입니다. 이번에는 재봉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재봉틀이라는 단어는 우리나라에서는 미싱이라는 단어로 더 통용이 되는데 재봉틀이라는 단어가 조금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 재봉틀의 시작은 언제냐면 산업혁명 때 싱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의 재봉틀의 모텔을 개발했다고 해요. 그리고 뭐 다른 사람도 있었다고 하는데 저도 그것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바퀴가 있으면 그것을 손으로 돌리면서 바느질을 했었는데, 여기서 한 단계 나아간 게 저희 어렸을 때 보면 어머니들이 이렇게 발판이 있으면 발로 페달을 밟았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바느질을 하셨었죠.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게 지금의 모습입니다. 모터, 그러니까 전동기라고 불리죠. 모터가 개발이 되고 그 다음에 1930 몇 년에 나일론실이 개발이 돼요. 그래서 재봉틀, 모터, 나일론실 이 세 가지가 삼박자가 되어서 섬유 제품이나 가죽 제품 이런 것들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는 2차 세계대전이 있어서 뭔가 물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마어마하게 생산하는 그런 기반이 닦아지게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봉틀은 바느질을 빨리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계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빨리라는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빨리라는 말이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 개발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가죽 공예를 할 때 재봉틀이 필수냐, 혹은 이 재봉틀 하는 법을 꼭 배워야 되느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당연히 저는 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봉틀은 빨리 위한 도구이지 꼭 이것을 써야 바느질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 재봉틀을 꼭 배우고 쓰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내가 나의 디자인, 나의 제품을 대량 생산해서 만들어서 판매하겠다 라고 하시는 분, 혹은 재봉틀 기술을 배워서 이 기술을 전수함으로써 내가 그에 대한 대가를 받겠다 라고 하시는 분은 재봉틀을 배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시면 굳이 배우실 필요는 없어요. 필수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자주 들었던 질문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가죽 공예용 재봉틀은 뭘 어떻게 사면 돼요? 라고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기본적으로 가죽 공예만을 위한 재봉틀은 없습니다. 재봉틀은 어떻게 나뉘냐면 가정용과 공업용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가정용은 뭐 저희가 주로 많이 듣기로는 뭐 브라더 미싱이나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가정용은 조금 간단한데 기능은 정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뭐 사이즈도 작고 저렴하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성능, 이 스피드라든지 이렇게 누르는 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천이나 이런 것들을 박음질하는 때는 충분히 쓰실 수가 있는데, 두꺼운 천을 여러 개 박는다든지 아니면 가죽을 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운 편이에요. 그래서 공업용 같은 경우는 비싸고 사이즈도 크지만 구조적인 측면에서도 가정용 대비 메리트를 가져갈 수 있는 게 좀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힘, 그리고 스피드 이런 데 있어서도 훨씬 우월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공업용 미싱 중에 하나이고요. 가죽을 박음질 하기에 조금 적합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죽 공예에 쓰기 적합한 공업용 미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질문도 좀 많이 받았었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가죽 공예, 뭔가 가방을 만들던지 이럴 때 미싱을 쓰면 뭔가 알아서 잘 되더라, 흔히 말하는 만능이더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저는 어떻게 설명드리냐면, 가죽 공예를 할 때 재봉틀은 자동차하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동차를 저희가 운전하면 이 속도 조절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다 알아서 해야 되잖아요. 이 자동차가 알아서 해주는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앞으로 뭐 5년, 10년이 지나면 알아서 운전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지금 상태로는 자동차는 아무것도 못해요. 내가 밟는 대로 하고 내가 트는 대로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가다가 옆에 이렇게 낭떠러지가 있는데 내가 틀어버리면
그건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재봉틀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봉틀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인공지능이 탑재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페달 밟고 돌리는 대로 그냥 알아서 아무 생각 없이 갈 뿐입니다. 즉 만지는 사람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바느질을 하는 그 밑에 있는 뭐 가방이면 가방, 클러치면 클러치, 지갑이면 지갑, 여기에 대한 세팅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무용지물인 셈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비유를 들어가자면 저희가 알고 있는 막 속도가 빠른 차들 있잖아요. 이런 거 가지고 트랙에다 갖다 놓으면 프로 드라이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좋은 차를 가지고 20살 이제 막 운전을 시작한 사람한테 태워놓으면 절대 그 시간이 나올 수가 없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운전 초보한테는 사고가 날 확률도 높은 거죠. 그런 개념하고 좀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미싱이 아니라 재봉틀도 종류가 정말 다양해요. 자동차도 보면 두 명이서 타는 약간 펀을 위한 스포츠카 같은 게 있고 여러 명을 태울 수 있는 그런 큰 승합차 같은 게 있고 그리고 오프로드를 하기 위해서 오프로드에 적합한 차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재봉틀도 그 만드는 디자인이나 부위에 따라서 그 구조가 딱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봉틀 하나만 가지고는 만드는 디자인이 제한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다른 디자인을 하려면 이 재봉틀도 필요하고 여기서 뭔가 또 다른 걸 하려면 다른 재봉틀도 필요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끔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거를 보다 보면 이런 말들이 있어요. 뭐 재봉틀을 할 줄 알아야 뭐 전문가다, 혹은 재봉틀을 할 줄 알아야 꼭 배워야 창업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혹은 그런 뉘앙스로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전혀 그건 말이 안 되고요. 재봉틀을 하지 않아도 혹은 배우지 않아도 창업을 하실 수 있고요. 충분히 전문가 소리가 들을 수 있게끔 나의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봉틀은 단순히 바느질을 도와주는 빨리 하는 기계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환상을 가지실 필요도 없고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재봉틀에 대한 이런저런 잡다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은 저 같은 경우는 재봉틀을 그렇게 많이 안 써요. 저도 손으로 하는 걸 좀 좋아하기도 하고 제가 뭔가 대량 생산해서 할 것도 아니고요. 네, 다음에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